네. 우리 대구 제1여상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짧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강의를 통해서 만난 학생들도 있을 거고 특성화고 신문의 승구쌤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홍보하고 또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특성화고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 컨설팅, 취업 컨설팅 이런 거 다 하면서 특성화고 신문 대표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소개는 끝내도록 하고요. 어 일단 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선체 후학습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걸 나한테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 압니다. 예,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고졸 취업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질문이야, 이게? 어? 나한테 질문할 땐 다른 걸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괜찮죠. 전 고졸 취업, 대졸 취업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고졸 취업과 대졸 취업에 각각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질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취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진 것들입니다. 뭐냐? 대학 졸업장이 반드시 필요한 직무가 있고, 직무가 뭔지 아시죠? 그 직업이 하는 일. 대학 졸업장이 반드시 있어야 할 수 있는 직무가 있고, 없어도 할 수 있는 직무가 있습니다. 즉, 뭐예요? 대학교 가서 공부를 꼭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대학 졸업장이 꼭 필요하다 없다? 이거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 갖고 싶은 직업이 대학교에 공부가 필요하다. 그럼 대학을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안 가도 상관은 없겠죠. 그럼 나중에 필요할 수 있다. 그럼 먼저 취업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경력을 쌓고 실무 능력을 쌓고 그리고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대학을 가도 늦지 않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다음, 고졸 취업과 대졸 취업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차이점은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명확한데요. 대학생들은요, 대졸 취업자들은 우리 고졸 취업자보다 어쨌든 대학 가서 4년 공부를 더 했습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4년 더 했고요. 보통 평균 취업 나이가 28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20살에 취업하고, 그럼 우리보다 8살이 많아요. 8살이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게 많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상황 대처 능력이죠. 그들은 우리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학교 가서 등록금 500만 원이라고 치면 한 학기에 8번 내죠. 5, 8에 40, 4천만 원을 투자했죠. 근데 우리랑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는 4천만 원 안 썼죠. 그리고 공부를 4년 덜 했죠. 인생 8년 덜 살고 취업하죠. 요거에서 오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치에 대한 차이. 그리고 하는 일에 따른 그 이론적인 지식 수준의 차이. 근데 제일 큰 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경험이에요, 경험. 연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20살과 28살의 차이는 8살 차이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이랑 8살 차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그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저는 고졸과 대졸의 차이 뭐가 나냐? 경험적인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은 고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요? 정말 이건 고졸 취업이든 대졸 취업이든 어쨌든 다 중요하긴 한데, 자, 우리 고졸 취업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고졸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좀 배우겠다는 의지입니다. 뭐냐? 지금 당장의 내 상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취업을 나와서 요 자리에서 어떤 자리까지 성장을 하겠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진로가 명확해야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해져야
사회생활을 나갔을 때 또는 나가기 전에 '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야.' 나의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거잖아요. 고졸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배우겠다는 성공, 성장하겠다라는 그 의지인데 거기에 가장 원동력이 되는 건 내 진로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해야 된다. 그다음 고졸 취업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당연히 많죠. 고졸 취업 성공한 사람 1000명, 실패한 사람 1000명. 전 다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고졸 취업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건 거의 100%라고 봐도 되는데요. 고졸 취업 99%. 99% 실패한 사람들은 뭐냐? 이 앞에 말했던 거. 명확한 게 없이 나가는 거예요. 명확한 게 없이 나가다 보니까 그냥 앞에 닥친 일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못 내다봐요. 그러니까 현실에 불만을 갖게 돼요. '고졸 취업이 이런 거였네.' 그리고 그냥 그만둬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애매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나가서 20살 6월 달에 회사를 그만뒀다? 이거 대학 가기도 애매해요. 대학은 이제 막 졸업 예정인 학생들을 받고 싶어 하지 졸업한 사람들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졸업 예정자를 더 원합니다, 대학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졸업하고 그다음 뭐 할 건데 어떻게 갈 건데 대학을. 또 취업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고졸 취업을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대구 제일 여상이 뒤에서 백그라운드 백업을 해 주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여러분들을 뽑는 이유는요. 대구 제일 여상 이름을 보고 뽑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대구 제일 여상이 없잖아요. 고졸 취업 안 뽑습니다. 왜요? 실력 부족하잖아요. 공부 덜 했잖아요. 경험 부족하잖아요. 근데 대구 제일 여상 출신인 애들은 데이터로 봤을 때 '어 일을 잘하더라.' 그래서 뽑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고 쉽게 그만두지. 쉽게 또 구하면 되지.' 이 생각은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는 뭘까요? 성공 사례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명확한 진로를 설정해요. 가고자 하는 회사, 갖고 싶은 직업을 명확하게 설정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될지 이런 명확한 게 잡혀 있는 친구는요. 취업을 나가서 누가 무시를 한다. 월급이 적다.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진 욕이 있으니까. 그게 뭔지 아니까. 끝이 뭔지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지치더라도 그 끝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달려갑니다. 끝이 뭔지 보이지 않는 마라톤을 해요. 좀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표지판이 딱 하나가 있는데 500 미터 앞이 결승선입니다. 그럼 전먹더니까지 짜서 갑니다. 근데 결승 표지판도 없어요. 그럼 못 뛰어요. 우주 취업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요. 명확한 진로, 명확한 목표점이 있냐 없냐. 즉 진로를 빨리 찾으세요. 그다음 자녀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라면 어떤 생각으로 보내셨나요? 좋은 생각이요. 일단 저는 근데 아이가 7 살, 6 살이라서 올해 기준으로 특성화고를 아직 안 갔는데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가거든요, 한 명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 갖고 있어요. 중학교 때 전교 1 등이나 과 1 전교 1 등이나 반 1등 할 거 아니면 저는 무조건 특성화나 마이스터고를 제안을 할 거예요. 정말 공부에 정말 특출나게 뭔가 있지 않다. 그럼 저는 무조건 그냥 거의 99%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한테 뭐 주입하겠다 이게 아니라 아이한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저는 교육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물론 가족은 저를 인정 안 하겠죠. 가까운 사람들은 원래 가까운 사람을 인정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아이한테 제안을 할 거예요. 공부 쪽으로 완전 승부 볼 게 아니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가서 기술과 공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전 이걸 인문계와 특성화를 반드시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마지막. 고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해 주고 싶은 조언은 일단 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학교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랑 대학이 날 뽑을 거 아니에요. 나를 뽑을 때 어 뭘 보고 뽑을까요? 생활 기록부를 보고 뽑죠. 생기부가 그지 같으면 어떤 회사랑 대학도 날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생활 기록부 관리가
중요하고요. 자격증은 당연히 필수인 거 아시죠? 너무나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한 번 더 말하자면 진로 빨리 정하세요. 게임하지 마.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세요. 헤어지세요. 지금 공부할 때지. 알바하는 사람, 내가 알바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무너진다? 그런 사람 제외하고 알바하지 마. 공부해. 그리고 아직 일진 중2병 걸린 친구들 있죠? 너네 정신 차려라. 학교에서 자고 수업 시간에 에어팟 꽂고 있고, 물론 대구 제일여성은 그런 애들 없겠죠. 혹시 그런 애들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들은 졸업하고 누군가의 밑바닥에 있을 겁니다. 정말 명확합니다. 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시고 생기부 관리, 아주 기본적인 관리부터 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졸 취업 하게 되면 반드시 무시당한다는 생각 들 겁니다. 근데 그건요, 여러분들이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고졸 취업이라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일 못하고 태도 안 좋은 애들이 무시를 당하는 거고요. 일 잘하고 태도 좋잖아요? 사람들이 날 반깁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고 태도만 좋으면 돼요. 근데 태도는요, 여러분들이 연기로도 가능해요. 근데 일은요, 연기가 안 됩니다. 실력. 즉, 그럼 뭐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기초 실력을 쌓아 놓으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은데, 일단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도 인터뷰 해 주실 텐데요. 여러 이야기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고졸 취업 또는 대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대학 진학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